예전에는 무조건 절개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마 이렇게 올리려면 전체 절개했지만 지금은 이마 올린다고 여기서부터 이런 절개하는 거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요. 이분은 화장을 거의 안 하세요. 피부가 톤이 바뀌었어요. 완전 광이 나시죠. 예전에는 약간 피부가 좀 울퉁불퉁 약생겼던 것도 매끄러워져서 이런 컨투어도 좋아졌어요. 이게 이제 거거든요. 점점 나이가 드시는 분들 고민이 이제 막 동안처럼 보이고 싶다 그런 것도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네. 뭔가 아줌마처럼 보이지 않고 약간 곱게 늙고 싶다, 고급스럽고 귀티나게 늙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환자 보면서 귀티나게 해달라는 분이 있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게 딱 외모적으로 정말 이분은 정말 뭔가 분위기가 틀리다, 정말 귀티나 보인다 이런 게 있는데 외모에서 풍기는 것도 있는데 또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쓰는 단어라든가 또 이렇게 행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면서 이분은 진짜 귀티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더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을 딱 보셨을 때 약간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은 되게 코 꼬집어서 이렇게 하나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연예인 사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요 얼굴 아시겠죠? 제가 한 분 딱 꼽으라면 이 전지현 씨 이분을 꼽겠거든요. 이분의 얼굴을 보면 왜 이분이 요즘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좀 더 귀티나고 이런 게 왜 바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분 얼굴 보면 조금씩 나타나요.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어쨌든 눈이잖아요. 눈이죠, 눈. 눈이 되게 깊고 되게 또렷해요. 그래서 얼굴 싹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나와도 뭔가 다른 부위가 기대되는 그런 눈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거의 좌우 얼굴이 대칭이에요. 이 좌우 얼굴이 이렇게 대칭이 되면 조금은 더 이미지적으로도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있고 센스 있어 보이고 좀 더 귀티나는 이미지도 또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목구비도 뚜렷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위가 예쁜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좀 더 되게 또렷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나이가 들면 이제 중요한 거, 살 빠지는 거. 살 빠지면 남자들은 이렇게 볼살 좀 빠져도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난데 특히 여자분들에서 이제 볼살이 이렇게 쑥 빠져버리면 이게 제일 보기 싫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전지현 씨 보면 정말 너무나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이렇게 과하지 않게 굴곡 없이 이렇게 볼살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미지적으로도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티난다는 거는 다양한 이미지 중에서 이거 부드러워 보인다, 센스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또 2001년이죠. 2001년도에 그때 엽기적인군요. 그때 모습이나 그때는 좀 어려 보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때 모습이나 이렇게 지금 모습이나 보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성형외과 의사인 저도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이렇게 전체적인 관리를 너무 잘 하실까. 그리고 이런 사진상에서도 보여주는 이런 패션감 이런 것도 도저히 일반인은 쫓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분이 참 귀티나 보인다 이런 느낌을 전체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딱 외모만 보고 이거가 아니라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저희가 딱 얼굴만 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을 때 느낌에 딱 제일 설명하기 좋은 분이 바로 전지현 씨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뭔가 나이가 들어도 아줌마스러운 게 아니라 조금 귀티나 보이고 그런 세련된 모습을 그쵸. 원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시술이나 수술을 생각하기 전에 집에서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집에서는 늘 제일 중요시하는 거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일단 클렌징 정말 잘해야 돼요. 요즘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그 중에서 본인한테 잘 맞는 걸 선택을 하셔서 클렌징을 일단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 촉촉 줄 수 있는 세럼, 이런 로션, 이런 거 크림 같은 거 잘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도 기능성 많이 좋아졌잖아요.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 화장품 많거든요. 어쨌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쓴 것보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성 화장품도 너무 고가는 마시고 적당한 거 찾아서 늘 꾸준한 게 중요하니까 꾸준하게 그런 거 바르시고 정말 중요한 거 선크림은 정말 무조건 화장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영상도 많이 봤을 텐데 트럭 운전사 하신 분인가? 이쪽 태우고 이쪽 안 태우고 또 비교해보면 완전히 노화가 틀리잖아요. 정말 그럴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선크림을 잘 발라주셔서 이 피부 노화를 좀 억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들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요즘은 고주파도 있고 하이프도 있고 집에서 하다못해 이 롤러인가요? 이렇게 막 바퀴 달려서 굴리는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TV나 이런 거 보시면서
앉아서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 다 도움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떤 제품이든지 있으시면 그냥 꾸준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간접적인 방법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네네네. 사실 직접적으로 확실한 방법을 원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솔루션을 좀 주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술을 할 거냐, 수술을 안 할 거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수술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티 안 나게 뭔가 예뻐져 보인다. 뭔가 피부가 오늘따라 반짝반짝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술적인 것보다는 이제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요즘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즘은 이제 뭐 스킨 부스터라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시잖아요. 뭐 리쥬란, 뭐 주베르, 리투어, 뭐 엑소점 이런 것들이 다 스킨 부스터거든요. 말 그대로 스킨을 부스팅 시켜주는 거예요. 활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주사들이 피부 안에 들어가면 콜라겐, 엘라스틴 등 같은 것들을 점점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피부 탄력도 주고 또 모공도 줄여주고 또 처진 피부가 당연히 탄력이 생기니까 업이 되고 색소도 빨뜨려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피부가 이제 광택이 나는 거죠. 이게 일단은 제일 쉽게 하면서도 반드시 효과를 분명히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2달이나 3달인지 꾸준하게 와서 주사를 맞고 가세요. 그런 일단 스킨 부스터를 하시는 게 좋고 그거보다 일단 더 간단한 거 주름 없애는 거예요. 주름 없애는 거는 수술이 아니고요. 일단 제일 보기 싫은 주름 여기잖아요. 미간 주름. 저 이렇게 해도 미간에 힘 안 가잖아요. 저도 이거 보톡스 맞은 거거든요. 이렇게 환자분한테 이렇게 인상 찌푸린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화나고 짜증나는 순간에도 아무리 인상 쓰려고 해도 안 써져요. 간단하게 그냥 보톡스 한 방 딱 맞으면 6개월 동안 여기 주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보톡스 그리고 눈 주름 많은 것도 좀 보기는 싫지만 어쨌든 이건 웃는 주름이니까 그래도 좀 낫죠.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또 보기 싫으니까 눈가 주름 그리고 이제 이마 올렸을 때 이마 주름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중년이 됐을 때 신경 써야 될 주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자갈턱 여기가 자글자글 해지는데 이게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 중년이 될수록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에서 하안면부에 자꾸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톡스에 저희가 추가 꼭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마, 미간, 눈가, 자갈턱 여기까지 그냥 보톡스 딱 1년에 2번만 마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뭐 1년에 2번은 어떻게 화장품 기능성 아무리 바르셔도 보톡스만큼 절대 효과가 안 오세요. 그러면 1년에 2번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니까 보톡스. 그리고 이제 필러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팔자 필러 여기가 지금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깊잖아요. 요거 필러 채우면 이렇게 없어져요. 5분이면 끝나요. 5분만 투자해 주시면 이렇게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었던 여기 팔자도 이렇게 펴서 없어지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만 돼도 5년 이상은 젊어지신 거잖아요. 필러는 이렇게 좀 무턱일 때는 약간 좀 빼주면 밸런스도 또 맞아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주사제들도 보시면 이 주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은 주사인데 이거는 이제 리투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진피를 이제 얇게 갈아서 만든 엑소존 같은 주사거든요. 이분은 화장을 거의 안 하세요. 근데 피부가 톤이 바뀌었어요. 4번을 맞으시는 건데 완전 광이 나시죠. 뭔가 막 피부에 막 물광을 막 한 것처럼 광이 반짝반짝 나시고 예전에는 약간 피부가 좀 울퉁불퉁 약생겼던 것도 그냥 매끄러워져서 이런 컨투어도 좋아졌어요. 이게 이제 이런 스킨 부스터거든요.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4회 맞으셨던 분인데 처음보다 마지막 맞으셨을 때는 이런 색소 얼굴에 보이는 이렇게 약간 거무한 색소도 좀 없어지셨고요. 주름도 펴지셨죠. 주름도 없어졌고 색소도 없어지셨고 전체적으로 탄력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사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사제가 쉽게 요즘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 맞았는지 보시면 모르시겠죠. 그냥 봤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딜 맞았냐?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약간 꺼져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나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또 여자분이 들어가 있으면 좀 남성적인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웃으면 저희가 이렇게 앞광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안 웃을 때도 평상시에 약간 올라오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광대 필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아까 전에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약간 좀 볼록하게 그리고 여기 턱보톡스 맞아가지고 여기 좀 슬림하게 해드렸고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해 보이는 게 있고 그리고 눈밑 필러 여기도 보시면 이 눈 밑에가 약간 이렇게 볼록하세요. 대신 여기는 꺼져 있고 여기도 보면 튀어나와 있고 꺼져 있고 이거를 안쪽에서 요 지방만 이렇게 쏙 빼고 나서 여기다가 필러를 채워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눈밑이 평평해지셨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보시면 훨씬 눈밑만 보면 젊어져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술도 이제 중년이 되면 될수록 얼굴에 볼륨이 빠져요. 그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입술도 빠져요. 그러니까 입술이
입술이 자꾸 이렇게 옹졸해지죠. 얇아져요. 자꾸 얇아지기 때문에 입술에도 젊었을 때 모습처럼 볼륨을 만들어 드리는데, 입술은 좋아하는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아래 볼륨을 전체적으로 같이 올려줬어요. 약간 훨씬 통통해 보이는 효과를 같이 준 거죠.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어려 보이는 것도 생기고 이 중안면부도 좀 짧아 보이는 효과도 생기니까 일석이조로 좀 젊어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귀티나 보이는 효과도 분명히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어쨌든 많이 하는 게 리프팅을, 이제 어차피 나이 들면 처지는 게 다 피부잖아요. 그게 이제 좋아지게 하는 게 리프팅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주사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피부를 좋아지게 해서 리프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좀 더 좋게 해주는 게 레이저예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크게 종류를 제가 정확하게 이제 분류해드리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는 게 초음파 리프팅인 울세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주파 리프팅기 있어요. 고주파는 아주 뜨거운 열을 안에서 딱 찌어가지고 리프팅을 시켜주는 건데, 이 고주파 리프팅은 써마지, 그 다음에 피아모도 있는데, 이 둘 중에 차이는 뭐냐면, 써마지는 직접적으로 열을 90도로 직접 때려요. 그러니까 막 뼈 같은데 이런 게 막 뜨겁게 느껴지는 건데, 피아모가 덜 아픈 거는 같은 고주파지만 얘는 음압으로 쭉 빨아들여요. 빨아들인 다음에 수직으로 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쏴요. 그러니까 뼈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안 하니까 훨씬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울 보고 혼자서 이게 하는 게 피아모거든요. 저도 써마지는 아파서 혼자서 절대 못 하고요. 피아모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하는 이제 그런 피아모 고주파 리프팅도 있으니까 꼭 무조건 아픈 게 좋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왕이면 뭐든지 안 아프게 하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든 시술 이런 것들을 다 안 아픈 쪽으로 요즘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비수술적 요법, 요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리프팅 하려면. 첫 번째, 예전에는 무조건 절개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마 이렇게 올리려면 전체 절개했지만, 지금은 이마 올린다고 여기서부터 이런 절개하는 거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요. 2cm 정도에서 이렇게 4군데, 하나 둘 셋 4개에서 복강경처럼 내시경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1시간이면 끝나고요. 당연히 수술 끝나고 아프지 않고요. 회복 일주일 있다가 여기 붕대만 딱 떼면 그렇게 부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훨씬 빠른 수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요거죠. 실리프팅. 절개하지 않고 실로 당겨주는 거죠. 실이라는 거는 옛날에 얇은 머리카락 같은 얇은 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에 막 보면 돌기들이 막 달려 있어요.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피부를 낚싯바늘 던지듯이 당겨주는, 이게 이제 실리프팅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보면 설명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 여기에 머리 볼록하세요. 여기 부위 흡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볼록하세요. 여기도 흡입을 하죠. 그래서 실을 그 다음에 뭐 눈 앞쪽에서 이렇게 당기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당기고요. 요렇게 또 머리 안쪽에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한쪽에 한 10줄 이상 10줄 이상을 넣어서 충분히 리프팅을 시켜주시면, 비포애프터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마틱하지 않았나요? 이게 시간이 뭐 실은 보통 4개월 정도면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와, 그러면 이거 4개월의 끝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진 않아요. 이 효과를 어떻게든 오래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또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한 게, 아까 지방 흡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지방 흡입을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에 지방이 이렇게 타이트한 게 아니라, 흡입을 하면 구멍이 뽕뽕뽕 뚫려요. 뚫린 거를 실로 당겨주면 요 위에서 유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실은 4개월에서 녹아서 끊어지더라도 안에 조직이 붙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처졌을 때는, 요분도 마찬가지고요. 처진 거 실로 이렇게 다 당겨 올려드린 거죠. 이렇게 처졌을 때는 실로 많이 당겨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울세라, 써마지, 뭐 피아모, 뭐 리프톤 이런 걸로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면 그게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절개죠. 너무 많이 처진 경우에는 실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귀 앞에서부터 귀 뒤로 넘어가서 뒤까지, 또 머리 안쪽까지 절개를 해서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요. 그냥 피부만 살짝 잘라서 당기는 수술, 이거 미니 리프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거 효과 오래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미니 리프트를 하더라도 최소한 스마스까지는 어느 정도 당겨주는 미니 리프트를 하셔야지, 정말 말 그대로 여기서 이만큼 조금 잘라서 뭐 하는 미니 리프트는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어 보이시지만 진짜 1년도 안 가기 때문에 괜히 흉터만 남기고 효과는 적습니다. 그래서 스마스를 제대로 당길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수술을 받으셔야지 오랫동안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페이스 리프트죠. 비포 애프터를 보셔도 많이 좋아지셨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리프팅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하는 게 눈이죠. 눈. 이제 중년이 됐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요. 1번은 이마거상. 여기서 구멍 4개만 뚫어서 내시경으로 올리는 이마거상. 요것도 수술 1시간. 두 번째,
눈썹에서 잘라서 하는 눈썹 거상인데, 눈썹 거상도 눈썹 상거상, 하거상이 있는데, 요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흉터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반대. 그래서 하신다 그러면 눈썹 하거상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눈에서 자르는 쌍꺼풀 수술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하니까 제일 수술이 커 보이고 무섭고 점점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마거상 1시간이고요. 눈썹 거상 1시간이고요. 쌍꺼풀 수술 1시간. 다 1시간이에요. 그럼 회복은 이마거상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이마거상이 제일 좋은 수술인 게 이렇게 올리면 눈하고 눈썹 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좀 더 이미지가 시원해지고요. 그리고 이마 주름도 펴지고, 중요한 거 미간의 주름이 탁 당겨지면 탱탱해 펴지죠. 그래서 이 이마거상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간의 주름이 진하게 있으신 분, 그 다음에 눈썹과 쌍꺼풀 눈 쪽이 거리가 가까우신 분 꼭 이마거상을 제가 추천을 드리죠. 절대 큰 수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눈썹 거상. 눈에서 자르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래도 피부를 잘라주는 게 그래도 눈은 최소만 건드릴 거라서 회복이 더 빠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전에 수술받았던 쌍꺼풀이 너무나 비대칭이고 흉이 심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쌍꺼풀을 건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눈에서 피부를 잘라서 하는 상안검 수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상안검 수술까지 하는 게 이 눈 위쪽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요거 딱 좋아지고 나면 눈 밑이 볼록한 거, 이거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하안검 수술입니다. 이 밑을 잘라서 당겨주는 하안검 수술까지 하시면 어쨌든 눈에서는 일단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성형외과 전문의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맞는 방법을 딱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 세대는 진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 그쵸.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투자만 조금 하면은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죠. 그러니까 시간적 투자도 해야 되고요. 뭐 금전적인 투자도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친한 성형외과 의사 한 명 옆에 두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젊어지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외적인 아름다움은 제가 책임지고 해드릴 수가 있는데, 내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겠죠. 근데 어쨌든 외적으로도 아름답게 유지가 돼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외적인 아름다움과 뭐 내적인 아름다움을 같이 병행해서 꾸준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잘 파악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의사분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정답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하게 원하면 과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의사를 선택하셔서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내 주치의다, 내 미용 성형이나 이런 쪽에는 내 주치의다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받으시면 그 나이에 보다는 좀 더 젊게 10살 이상 젊어지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50대면 뭐 40대 초에 보이고, 뭐 60대면 조금 욕심내서 40대 말이나 뭐 50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렇게 관리를 꾸준하게 받으시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